이호승4단 농심 신라면배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인연이 없었는데요. 자, 과연 첫 태극 마크를 향한 질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반면 이세돌 구단 지난 20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태극 마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국내 선발전 4라운드에서 만났고요. 7회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국면은 계속해서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 약간 그 발라드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바둑은 헤비메탈인데요. 네. 시작부터 계속 지금 두 선수가 머리를 흔들고 격렬한 아주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2패를 진행 중인데 수순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백이 여기 끊으러 가는 장면까지는 저희가 봤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쪽 단수를 쳐서 단수 치고 재차 여기를 따내자 여기를 밀고 들어갔고 여기를 넘어가니까 다시 따냈습니다. 여기 따내니까 지금 해소했어요.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흐름은 일단 실리로는 이호승 4단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두터움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흑돌이나 이쪽 흑돌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실리면에서는 흙이 많이 버려들였습니다. 백은 이 실리의 손해를 좀 감수하는 대신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 백돌을 좀 안정적으로 연결시켰고 그러면서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 흑돌이 상대적으로 엷어졌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의 손이 이런 데 가는 것도 여기가 흑돌이 없는 순간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백이 지금 이런 데를 건너 붙이면 이런 데를 늘어갈 때 이렇게 찝어서 끊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좀 방비하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무시무시한 후속 수단이 남아 있었군요. 네. 자, 그럼 이 끼워 놓는 자체만으로도 좀 방어가 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됐고요. 근데 아직 100%는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금 머리를 콩 때리는 네. 이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어떤 후회가 남았을까요? 방금 전에 약간 판단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이쪽 패를 해소하러 갈 수도 있었고 여기를 해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해소하고 잡으러 올 때 패를 하는 진행이 있었고 실전처럼 패를 하다가 백이 따낼 때 해소하는 진행이 있었는데 초읽기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의 착수에 대한 후회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결정 짓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살펴본 그 진행에서도 이 교환이 없다면 여차하면 백이 지금 여기 따낸 수로 이렇게 끊고 잡으러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흑돌이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백돌이 이제 여기 없는 상태가 되죠. 따내고 이렇게 끊어서 두었을 때 안에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신경 쓰였던 이세돌 구단이 좀 더 확실하게 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고요. 자, 중앙 약점은 방비를 했는데요. 이호승 4단은 아예 전체를 좀 노리고 있나요? 약간 팩감 사용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호승 4단의 장점이자 이제 가끔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워낙 좀 속기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초읽기에 들어가고 본인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뭐 시간 공격을 잘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시간 공격하다 유리한 바둑에서 본인이 패착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고 지금 딱 그런 부분이 발휘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어느 쪽 검이 될지 네.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저런 착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과 함께 인공지능 그래프는 흙 쪽으로 완연하게 기울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빠르게 결정을 했거든요. 네. 만일모로 행마를 하면 네, 그쵸. 이렇게 행마를 하면
이쪽을 끼우는 것과 여기를 백이 받았을 때 이렇게 한 칸 뛰어나오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럼 저렇게 행마를 하는 순간 백이 여기 붙인 수가 여기 늘어서 공격 간 것보다 나은지도 모르겠고, 자체로 여기 가를 때부터 생각해보면 백이 여기를 나오는 흐름이 지금 맞는지도 사실 애매합니다. 근데 그 애매한 선택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가 제대로 맞받아치면 시간이 있는데도 너무 빨리 착수해서 이제 본인의 선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확실히 저런 면은 좀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탁월한 기사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네. 전성기 시절에는 그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 시간 공격에 능했고요. 나중에는 그 예전만큼의 속기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쇼익기에 몰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의 시간 공격에 그 방어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건드려서 약간 손해 같아요. 왜냐하면 좌하기가 이렇게 흙이 강한데 백이 돌파해서 양분하는 효과는 그럼 좀 덜합니다. 근데 백이 여기 돌파하는 사이에 흙이 우측으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밀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흙이 아주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 되면서 안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다면, 이 백이 지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승 사단의 손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만 보아도 좀 후회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지금 여기를 붙여간 수는 그냥 여기를 늘어서 행마를 했을 때 여기 당하는 모양이 싫어서였는데, 실전은 그보다도 더 못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막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거는 백이 손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손을 빼기에는 흙의 다음 수가 너무 절호의 자리 같기도 하고요. 네, 두긴 둬야죠. 근데 지금 정말 찝나요? 저 설마 했는데요. 찝었을 때는 호구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또 가끔 저희가 숨을 쉬지 않고 착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방금 이세돌 구단이 정말 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백이 이상한 이유가요. 순환응기를 해보면 지금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둬서 수순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수순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백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먼저 젖혀서 젖힐 때 뒤로 가고 이렇게 호구 자세를 허용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좀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흙이 호구를 치니까 이제 백이 다시 패를 따냈습니다. 뭐 흙은 팩감을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데 팩감을 일단 사용하면서 네.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수가 약간 아까운 이유는 이제 이쪽 붙여서 패하는 뒷맛이 조금 있는데 네. 자, 급하게 착수를 했고요. 이 수는 좀 상대 팩감을 없애면서 여기 미는 수보다는 백이 만약 이렇게 받아줘야 한다면 흑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편이 조금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백이 이렇게 찝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그 패의 뒷맛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호시탐탐 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호승 사단이 약간 이쪽 부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바둑입니다. 바둑은 흙이 분명 좋은데요. 지금 네. 하중앙 쪽의 공격 실패로 분명 흐름은 흙이 좋은데, 흙의 입장에서도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호승 선수도 계속해서 그쪽을 압박해 갑니다. 이호승 사단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해가면서 또 흑대마를 노려가고 있고요.
백이 먼저 이 대마 쪽에 손을 대게 된다면 흑은 자체로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인 건가요? 안에서는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바깥쪽이 이런 부분이 워낙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요. 백도 잡으러 가려면 이런 데를 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흑이 이런 데 나올 때에 대한 어떤 그 그물망이 형성이 돼야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지수 부분이고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흑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지만요. 이호승 사단의 이 작전, 흑으로서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심리 상태가 안정적일 때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흐름이라면 흑이 꽤 우세한 것만 분명한데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시간이 없다는 게 하나의 변수이고 이호승 사단이 뭐 그 시간 공격이 본인의 실수도 만들어냈지만 언제든지 상대 실수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바둑에서는 이 정도의 우세라면 흑의 입장에서도 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퍼센티지로 나타냈을 때 흑이 한 80% 정도의 승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면이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80%보다는 좀 불안한 80% 우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간 흑이 기분 좋은 흐름이었지만 역시 결정적으로 이렇게 우세가 된 것은 이호승 사단이 너무 빠르게 선택을 하다가 여기서 오히려 자신의 재주에 자신이 좀 넘어간 그런 형태가 된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럼 백은 계속해서 패를 좀 진행을 했어야 할까요? 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한 패감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몰아치러 가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불안한 형태들은 많지만 분명 우세함을 이제 느끼고 있을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호승 사단은 계속 변화를 꾀해야 되는 형세입니다. 집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이 흑대마를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야겠는데요. 네. 자, 우선 패감 사용입니다. 이제 뭐 악수고 뭐고 없습니다. 집으로는 꽤 손해일 것 같아요. 우측으로 따내면 손해죠. 뭐 여기 먹이춘수는 나는 이제 와서는 뭐 한두 집은 안중에도 없소라고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그냥 뭐 이쪽에서 한 방으로 승부를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 따내는 것까지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시간이 없다면 이 다음을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아껴놓고 있고요. 백의 공격이 무서워서 흑이 지금 이 대마에 좀 가일수를 한다면요. 그 선택은 좀 별로일까요? 네,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집으로는 흑이 이 부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흑이 여기가 살아있고 백이 여기를 연결하고 흑이 안정적으로 안에서 살고 네. 뭐 이런 흐름이라면 흑이 한 10집에서 15집 정도 집으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에서 산다라고 해도 여기를 살면 백은 당연히 잊지 않고 패에 걸어오는 것을 노릴 테고 이런 어떤 변수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후퇴만 한다고 되는 형태도 아닙니다. 흑의 다음 선택도 어렵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확실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젖힌 것은 젖혀 있는 선택일까요? 받아두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패감 사용일까요?
받아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친수 교환만 하고 손 빼기에 그 수 교환 자체가 백이 잡았을 때 워낙 대약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젖혀 있는 교환으로 인해서 이 전체 흑돌은 백이 연결했을 때 좀 더 확실한 삶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팩감을 없애는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백이 약간 도처에 남아있는 그 팩감을 이용해서 여기 패를 걸어온다면 변화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하변의 약점을 연결을 해두고요. 네. 이 중앙 흑 대마와 이 우악이 패를 동시에 노려보면 안 될까요?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 네. 연결하면 일단은 뭐 또 여기를 따낼 테고요. 따내는 순간 이쪽 단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백돌이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러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팩감을 이쪽이나 이런 데 악수 팩감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또 패 공방이 되겠습니다. 네. 정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게 정수는 맞는데 정수대로 둬서 역전시킬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이호승 4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어지럽게 판을 계속 흔들어 가야 합니다. 자, 흑은 다시 한번 패를 따냈고요. 결국 이 패 공방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패가 끝이 나는 순간에 서로 이제 집의 경계선만 그어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갔을 때 불리한 쪽이 절대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2호승 4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난한 타협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끈덕지게 저 패를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당장은 2패를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여기 끊어가는 패를 계속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흑은 패감이 있을까요? 중앙 밀어가는 게 이제 팩감이긴 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백도 여기 붙이는 팩감은 나오니까요. 그냥 서로 한 팩감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손은 이쪽 어딘가로 향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들여다본 쪽입니까? 이호승 사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호승 사단이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게 이제 여기를 잡으러 가기에는 백돌이 아직 허술하고 여기 패를 걸어가기에도 여전히 약간 그 팩감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애매한 팩감을 사용해도 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백의 고민이고요. 바둑은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좋습니다. 이제 백의 팩감도 서서히 다 떨어져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역시나 흑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이호승 사단으로서는 이제 평범한 수로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디선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도 선수가 될까요? 되긴 되나요? 지금 다음에 이제 여기 젖혀서 잡으러 가면 전체 흑돌이 다 못 살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받아줄 것 같습니다. 자, 배는 차근차근 팩감을 사용해 가고 있고요.
그냥 흙이 이런데 급소에 한 칸 띄면서 여기에도 보탬이 되고 백의 약점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두면 뭐 이것도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면 결국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타개가 되고 여기가 타개가 되면 흑승이기 때문에 백이 패를 걸어오게만 못 만들면 됩니다. 흑이 다음 수를 어딘가 뒀을 때 백이 여기에 끊을 수만 없다면, 그래서 타협이라면 그것은 흑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집으로는 타협돼서 집으로 앞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 사단은 무조건 저 패를 버텨서 결국 여기 끊는 것을 노리거나 이제 여기와 여기 사화를 맛보기로 해서 흙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백감을 사용을 했고요. 어떻게 국면을 결정 지을까요? 이세돌 구단이 분명 좋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많아서요. 자, 흑이 분명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곳에서의 만약 한 번의 실수가 나온다면 청길 낭떠러지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예 지금 이세돌 구단이 한술 더 떠서 상대 약점을 오히려 노려가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런 데 나가면 이제 여기 약점을 지키기에는 이렇게 돌파해 나오면서 좌우가 양분되고 그러면 여기 날짜 사이 약간 불안과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전체 백돌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 받을 때 흙이 여기를 둬서 안에서 삶을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여기 패를 걸어올 수만 없다면 백이 여기 끊어가는 게 안 된다면 바둑은 흑승이 유력하기 때문에 받고 여기 끊어서 패를 걸어오면 여기 나가는 걸 패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흐름 모두 흑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변화 모두 좀 흑쪽이라고 한다면 백도 가장 복잡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패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패감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여전히 뭐 백이 지금 타이밍에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단수 치면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여기 젖혔을 때 오히려 이쪽 백돌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끼우는 수도 약간 그 비틀어 가는 수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흙이 좋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백의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저 분석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저걸 믿기 어렵네요. 네, 저는 아예 그냥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는요. 자, 이우승 사단이 다시 한번 패감 사용을 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그냥 패 빵따냄 하고 싶거든요. 빵따네 하고 바꿔치기로 이긴다면 뭐 쉽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체 흑돌에 대한 패감은 없습니다. 이쪽 흑돌에 대한 패감은 백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나마 이제 끊으러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끊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것 또한 이렇게 살고 나서 여기 끊을 때 사실 뭐 이어도 그렇고 그냥 뒤로 주면 이 상태가 흙이 한번 손을 빼서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팩감이 없고 지금 팩감이래봤자 이런 건데 여기가 부피가 커지면 그 팩감도 확실치는 않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팩감을 하나만 확실하게 발견하면 다음에 백의 팩감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찔러가는 선택입니다.
이거는 좀 강렬함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를 추구한 것 같네요. 다음에 뭐 이쪽을 이렇게 끊으러 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이제 흙이 여기 단수 쳐서 사는 것을 좀 형태를 확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팩감 결국 사용을 했습니다. 네, 사용했는데 그냥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요승사단으로서도 좀 괴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받으면 흙이 많이 이겼는데요. 지금 여기 해소하고 여기 찝을 때 이쪽으로 살고 여기 끊을 때 여기 살고 마지막 여기 둘 때 그냥 버리면 흙이 이겼습니다. 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때 뭐 이쪽을 지킬 수도 있고 사실 지금 뭐 안 지켜도 잡힐지도 의문이고요. 흙이 이기는 그림입니다. 자, 드디어 패 공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세돌 구단이 자, 패를 가져갔고요. 방금 전에 그 형태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10집에 12, 14, 16, 17, 18, 19, 20, 20집에 여기까지 40, 48, 50, 51, 한 52집 정도 이제 100집이 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흙은 둘, 셋, 여기가 15집에 여기 지키면 20집, 35, 40, 43, 50, 60. 이건 뭐 흙이 70집 가까이 나니까 이거는 뭐 계산이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백선으로 진행이 돼도 한 반면 15집 정도는 흙이 앞서 있습니다. 네. 네, 아래쪽 치고 넘어가면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지금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 두고 지금 이쪽 부분이 백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흙이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자충이라서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따내고 이렇게 끊어진 형태니까 백이 이제 거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로 받던 여기로 받던 흙은 지금 정도의 차이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여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바둑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승사단 좀 괴로운 흐름이긴 하지만 자, 수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그 확연한 우세는 사실 20수 전에도 50수 전에도 확실했습니다. 이호승 선수가 이쪽 부분에서 공격 실패한 이후에는 이 마늘모를 당한 순간부터는 계속 비세인데요. 단지 그 전의 상황은 이세돌 구단이 우세하다고 해도 정리가 안 된 형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우세였다면 지금 이제 모든 형태들이 정리가 되면서 좀 더 확실한 우세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넘는 수를 방비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 한 점 잡는 게 흙의 권리가 되고 이 정도 집 차이라면 안전하게 그냥 받아 주어도 흙의 승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최대한 변화의 여지를 없애는 쪽이 좋겠죠. 자, 이세돌 구단. 자, 만약 오늘 이호승 사단에게 승리를 거둔다면요, 이제 국내 선발전 5라운드까지 진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회 대회에서도 이 국내 선발전을 통과를 했던 이세돌 구단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변수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중앙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집 차이가 벌어져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여기 받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여기가 잡히면 바둑은 그대로 역전이기 때문에 저라면 받아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집 이상의 차이인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받는 것과 안 받는 게 차이가 크긴 합니다. 흙이 여기 끝내기 하고 나서 이쪽 북은 이제 받아주면 이게 워낙 큰 끝내기라서 좀 더 집 차이를 많이 벌려갈 수는 있는데요. 받나요? 안 받나요? 중앙? 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데요. 네, 저라면 받았는데 이세돌 구단이라면 손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저수는 받긴 받았는데 좀 안정적으로 받았네요. 저렇게 받으면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다음에 이쪽 이을 때 여기를 두면 끊어서 여기 흑돌이 있음으로 해서 백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끝내기를 하면서 여기 선수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네요. 자, 결국에는 가일수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끊어갔고요. 네, 지금 딴에서 100%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밀고 들어오면 여기 찝는 게 선수라서 이쪽 부분이 약간 불안함이 있는데요. 흙이 여기를 두면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 백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에 여기 한 집을 확보했고 여기가 쉽게 또 한 집이 확보가 된다면 이 형태는 살아 있습니다. 유승사단 마지막으로 추궁을 해봅니다. 네, 뭐 이어서 지켜도 비슷한 결과이고요. 흙이 여기를 둬도 이쪽 마늘몰 가서 한 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있고 나서 더 이상 백이 뭐 추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또 다시 쉽게 두나요? 이세돌 구단이 초읽기로 바둑을 꽤 오랜 수순을 진행을 시켜왔는데요. 이호승 사단이 초읽기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좀 이 부분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읽기 공격의 원조는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역시 원조인가요?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에서는 대국 내용 자체는 좀 파란만장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좋았던 시절이 많았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호승 사단이 그 상대가 시간이 없는 것과 국면의 복잡함을 뭐 최대한 이용해서 흔들어 갔지만 이세돌 구단의 정확한 응징에 오히려 차이는 좀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기를 두면서 이제 다음에 우변에서 한 집을 확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는 흙이 한 집을 확보했다고 쳤을 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아있다. 이게 이세돌 구단 생각이죠. 자, 흙의 사활에만 문제가 없다면 자, 흙의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혹시 이세돌 구단이 놓친 부분 있을까요? 아니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그냥 여기 한 집을 냈다라고 치고 이 부분에서 백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돼서 여길 찔러서 한 집이 안 나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곱, 여덟, 백이 이쪽을 찔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받으면 흙이 여기를 한 점을 잡는 게 있어서 이쪽 있는 것과 맞보기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자, 실전에는 치중 대신 가만히 밀고 들어갔고요. 자, 이것은 막아둔다면 네, 살아 별다른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죠. 예. 여기를 막아서 어차피 흙이 여기로 한 집을 내는 순간에 이제 여기와 여기로 살아 있고요. 지금 이쪽과 이쪽을 맞보기로 하면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도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호승 사단의 입장에서도 계속 바둑을 진행시켜 가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집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앞서 10집 이상의 차이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도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한 15집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반면 15집이라면 전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이세돌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호승 사단의 시간이 멈춘 상태이고요. 이세돌 구단이 돌아오면 이호승 사단의 시간이 다시 카운트가 됩니다. 자, 초읽기 시에는 또 이 화장실을 가는 횟수에도 좀 제한이 있나요? 네, 그 초읽기에 몰렸을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다시 착석을 했고요. 찝어서 두고, 네, 찝어서 두고 이제 중앙 쪽으로 살리면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죠. 흙이 이런 데 꼬부리는 게 싫다면 이제 백이 먼저 하나 둘 수는 있는데요. 사실 흙이 바둑이 불리하다면 이런 데 단수 쳐서 이으면 여기 찌르고 여기 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아서 뭐 선수를 뽑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걸 뭐 시도를 할 테지만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받을 때 이쪽 살려도 가장 손쉬운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보면 뭐 패를 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도 흙의 우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백이 형세를 뒤집을 만한 부분도 보이지가 않고요. 좀 마지막 잠시 하나, 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판의 형세는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좀 확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뭐 99.9%일 것 같아요. 잠시 이 옆에 대국을 보니까요. 또 긴박한 흐름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판의 대국 양쪽 다 놓칠 수가 없어서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두 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몇 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바둑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아까 이제 여기를 백이 날짜 가는 순간에서 김지석 구단이 몇 번을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젖혀 있고 다음에 다시 넘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이쪽으로 깨 들어가고 중앙에서 강력하게 흑도를 압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순을 몇 수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형세 분석을 참고하면 이창호 구단이 약간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좀 어지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앙 쪽 접전인데요. 백은 여기 하나 곰마가 떠 있고요. 흑은 지금 이쪽에 있는 흑돌과 이쪽에 있는 흑돌 양쪽에 곰마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 부근의 연결고리가 지금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창호 구단이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을 나오면서 이 흑돌을 가르고 이쪽에 있는 백돌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여기를 느는 교환을 할 것 같고요. 여기 호구가 워낙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늘고 쌍립을 서면 행마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측의 흑돌에 기대면서 아래쪽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환 안 했어요. 호구 자리 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여기 호구 안 아픈가요? 지금 호구 칠 때 여기 공격이 통렬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는 급소를 한 방 당한 겁니다. 자, 흑이 호구가 놓이게 되면 백의 연결도 좀 불확실해지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호 구단은 이 교환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과 이 김지석 구단의 바둑은 팽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네, 거기 너무 눈에 보이는 자리여서 거기 교환을 안 시킨 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둬서 여기를 흑이 쌍립을 섰을 때 이 흑돌이 이 백돌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둬서 백돌을 확실히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우측 행마를 펼치는 게 좀 더 무난한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흑에게 호구를 당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진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백이 우세했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흐름에서 지금은 다시 좀 소강 상태로 팽팽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창호 구단은 중앙 일대의 흑의 공격을 좀 보고 있을까요? 근데 우측의 흑돌이 잘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여기를 두면 여기 붙였을 때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나오면서 이제 우측과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 급소를 때리면 지금 날일자 사이가 불안해서 백이 이런 데를 지금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백도 그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흑을 공격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바로 짚어갑니다. 네. 김지석 구단. 지금 김지석 구단 한술 더 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두면 착수하는 걸로 봐서는 아예 그냥 여기 우직근 끊고 이쪽 부분에서 반격을 가하는 것도 마지막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셋 이런 흐름이 된다면 여기가 끊어지는 게 꽤 통렬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떨지요. 아무튼 뭐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에 다시 재차 흑도를 끊으러 가는 걸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쪽의 사활, 이쪽에서의 공방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약점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일단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는 교환은 일장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쪽 부분의 백의 단점을 좀 더 방어하는 효과는 있고요. 대신에 이제 흑이 안쪽에서 이 좌측의 돌을 살릴 때에는 여기와 여기를 좀 더 편하게 선수 교환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쪽에서 흑의 근거가 좀 차려집니다.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우변에서 좀 패가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혀 의외의 곳에서 지금 패를 했는데요. 그 하변에 돌파를 허용을 했죠. 워낙 차이가 많이 났던 바둑이라 뭐 이 정도는 아무런 그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흑이 여기를 두고 살 거를 지금 패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둘, 넷,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여기서 일곱 집 득을 보고 원래는 여기를 살면 여기 젖혀 있는 게 100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8, 9, 10집, 11집, 12집 나중에 귀 막까지 13집 정도 13집을 흑이 득을 받고요. 100이 여기를 돌파한 게 8집에 9집, 10, 11, 12, 13 거의 비슷합니다. 애초의 계산과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세돌 구단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천 구단이 중앙에 입구자로 붙여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냥 여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이쪽 부분에 찝는 것을 연타로 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쪽을 건드려 보고 있는데요. 받으면 지금 이런 데 간다는 거겠죠. 하나 교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교환이 돼야 그래도 뭔가 교환을 시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창호 구단은 이쪽 부분을 건드리다가 여기 연결을 하면 흙이 여기 연결을 해야 되고 그때 이 흙도를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흙의 근거를 계속해서 좀 파워하는 쪽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선수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천 구단 하나 찔러서 물어보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이 뭔가를 해야 되는 국면인 게 여기 교환이 어차피 흙은 여기가 항상 선수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서 여기를 하나 끼운 것이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지석 구단은 다 참아둡니다. 근데 차마도도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한 것이 여기를 두고 뭐 백은 연결 안 할 수가 없고요. 흙이 여기 붙여나와서 이 돌이 지금 잡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이 흙돌을 공격 갔을 때 여기가 흙에 걸리고 여기를 먼저 한번 찝어서 응수를 물어보고 일단 실전 약간 틀었습니다. 이을 때 여기를 따내면 이 중앙은 중앙대로 지금 패가 되면서 여기 지금 눈목자 사이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지금 역습을 갈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실전에 이창호 구단이 중앙 쪽으로는 조금 더 불안하더라도 좀 더 아래쪽을 신경을 쓰는 그런 가일수를 했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뭔가 여기 공격에 100% 올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타협이 되고 나서 그 후반 승부까지도 보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김지석 구단 자, 중앙을 물어봅니다. 백이, 바로 패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백이 연결한다면 이게 흙도 지금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은 실패하면은 역적이거든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백이 해소를 한다면 이렇게 호구쳐서 해소하면 여기 패가 남아 있고요. 이쪽을 이어서 해소하면 그냥 이 자세입니다. 근데 마지막 여기를 찝어서 패를 했다가 이 패를 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둬서 이렇게 교환시킨 것과 똑같기 때문에 패를 들어갈 때는 김지석 구단도 이 패를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 저 패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우상 쪽의 패감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흙이 당장 찝어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패를 결행해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이제 잠시 후면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4단의 바둑은 이제 개가를 할 것 같고요. 끝이 나는 대로 좀 더 집중해서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대5 승부 같아요.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승부는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기사 모두에게 승산이 있는 바둑입니다. 그만큼 또 복잡한 바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패를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역시나 당장은 우상 쪽의 패감을 견딜 수가 없다면 패를 걸어가서 패를 졌을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곳은 뒷맛으로만 남겨두고 이제 흑대마를 먼저 살려두고요. 자, 이 붙이는 수로 이제 연결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직선 공격은 뭐 강렬하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흑이 뭐 안에서 사는 것만 본다면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백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우측에 기대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 갔을 때에는 분명 흑이 신경 쓰이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런 데 두면 뭐 그냥 아예 이런 데 두고 그냥 이쪽 부분이 어쨌든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그런 그리고 강력한 공격이 남아있지만 지금 특히 중앙 패도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통렬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역시 네, 이차보다는 뭔가 부분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네요. 타협을 하고 나서 우측 공격을 봅니다. 지금 여기서 서둘러서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약간 불안했던 백도를 먼저 정돈을 하고 좀 느긋하게 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흑이 가일수를 하고 백이 우변을 다시 손을 대게 된다면 좀 이부근의 변화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저기를 틀어막은 수로 인해서 여기 찝는 수는 사라졌으니까요. 찝는 것은 이제는 뒤로 있더라도 끊으러 갔을 때 백돌이 여기 채워졌기 때문에 두 점을 따내면서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손 뺐어요. 한 번 더 버텼습니다. 네. 저렇게 버텼을 때에는 우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 두 점을 쟁취하는 그런 뒷맛도 사라졌고 이 전체 흑돌도 완벽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더더욱 여기에 흑의 사활이 중요합니다. 자, 백이 좌변 차단을 해간다면 흑의 사활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패가 있어서 지금 버티는 건데요. 지금 중앙 쪽에 이번에는 이쪽을 따내서 이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패를 통해서 이제 자체 패감으로 당장은 견딜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마지막. 일단 이런 패 자체가 백의 입장에선 좀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흑이 좀 더 부담스러운 패가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차단이 됐을까요? 네, 차단됐습니다. 차단은 되는데 김지석 구단이 지금 패가 아니라 그냥 사는 쪽을 만약 노린다면요. 이렇게만 교환이 되는 순간 흑이 여기 끊는 걸 통해서 이제 여기가 항상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로 나와서 백이 이렇게 갈라가면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갈라가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두 점을 공략하는 쪽으로 또 여기 끊어가는 쪽으로 생환 수단을 보는 게 있네요. 이런 것은 백의 입장에서도 꽤 불안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이 변화가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역시 날일자고요. 확실히 좀 이호승 선수의 특징일 것 같은데요. 일단 개각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박정환 구단과 예전 아니고 얼마 전이죠. 그때 대국을 펼쳤을 때에도 사실 마지막 끝내기 수순에서 약 100수 정도는 큰 승부에 영향을 주진 않았었는데도 그때도 이제 개가로 갔던 기억이 있어서요. 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패 공방이 꽤 길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전에 개가를 했을 때는 꽤 여유 있게 흑의 승리였는데요. 끝내기에서 큰 변화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백이 14집이 났고요. 흑이 33집, 지금 반면 19집 차이인가요? 12집 반이죠?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15집에서도 거의 더 넘어서서 반면 20집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흑의 12집 반승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이호승 사단 좀 아쉬움을 마지막 수수까지 이어가면서 좀 달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뭐 큰 위기 없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이렇게 되면 국내 선발전 5라운드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창호 구단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바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바둑도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네,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 이창호 구단이 숙제 던졌거든요. 뭔가 초읽기에 쫓기면서 김지석 구단이 애매한 상태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어디를 물어본 건가요? 지금 우상 쪽에 이쪽 부분에 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젖혀서 응수를 했는데요. 일단 김지석 구단이 착수할 때 모습을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이수가 맞나 싶은 모습으로 이제 착수를 하긴 했고요. 지금 여기를 막으면 이런 한 점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전체 흑돌 다 잡혀요. 네. 그렇다면 뒤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여기를 젖힌 것은 뒤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고요. 그냥 뒤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교환이 없다면, 이 흑돌과 이 백돌의 교환이 없다면 백이 찌를 수가 있었는데 그 찌르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젖히고 막았습니다. 백에게 또 이런 후속 수단이 남아 있는 자리였군요. 흑의 사활에는 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으로는 꽤 손해를 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애초에 원래 이제 그런 수가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없던 수가 생긴 것은 아니니까요. 애초에 두 선수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내려서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 흑이 사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호 구단 여전히 좀 미세하게나마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왠지 두 선수의 눈길은 우상귀가 아니라 좌변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창호 구단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좌변 쪽에서 저렇게 처리가 안 될 상태로 놔두기에는 찜찜하고요. 저기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결론을 내야 저 우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좌변을 근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최선일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상귀를 한 수씩 정리하면서 자, 좌변의 수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좌변은 백이 먼저 손을 대더라도 좀 어려운 자리인 거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 중앙에 패도 있고 자체로도 어떻게 끊어가는 게 좋을지. 정말 팩감만 거의 무한에 가깝다면 이렇게 끊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가서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는 순간에 지금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돌파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가기 위해서는 백도 팩감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요. 일단은 뭐 그쪽 어딘가를 좀 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타이밍이에요. 이건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좀 애매합니다. 선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이제 이쪽 뒷맛도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찝었을 때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제 돌리는 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돌리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있고요. 붙여서 이렇게 찝어서 끊으러 갔을 때 백돌은 끊어집니다. 이 두 네. 점을 포기하던가 이쪽이 끊어지는데 아주 애매한 타이밍에 그런 곳을 건드리네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지금 이창호 구단이 이 수 자체가 좋은 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뒷맛을 노리고 이쪽 부분에 나가서 이렇게 단수 치고 두 점 잡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좌변에는 흑이 먼저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창우 구단은 이 좌변의 흑대마를 추궁하기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이끌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머릿속으로 수익기를 해본 게 이제 여기를 따낸 게 100% 선수인지를 좀 봤는데요. 치중 가고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사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여유 있게 막다가는 이쪽 부분을 당해서 이제 여기 세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가 별로 없고요. 이쪽을 이었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 이 형태가 됐을 때 안에서 사는 그림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백이 따내는 것은 선수가 되겠네요. 네,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둬도 여기를 나가면 여기서 흙이 다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창우 구단의 수법이 아주 손 뺐어요. 좀 애매한 게 이게 선수인지 후수인지 아리송하고 받아주더라도 좋은 수인데 안 받는다고 해도 뭐 별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한 수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석 구단이 가장 불안 요소였던 이쪽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자, 흑돌이 오니까 이제 백의 연결도 좀 신경이 쓰여요. 네, 지금 이제는 전체를 우직끈 끊어가는 게 생겼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의 손길에도 좀 확신이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바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너무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쪽 부분에서 누가 이제 이 공방에서 선수를 뽑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게 하나도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창우 구단도 가장 타이트하게 봤습니다. 네. 지금 저수가 여기 나오는 수를 이 끊는 수로 없애고 있고요. 백 여기 약점을 지킨 수인과 동시에 흙의 근거를 빼앗아서 아직까지도 호시탐탐 이쪽 부분에 끊으러 가는 뒷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백이 좀 대놓고 끊으러 가기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우직끈 끊어서 이 전체를 패로 몰아가는 한방 승부를 남겨두고 있고요. 흑으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김지석 구단도 다음 수를 어디로 착수해야 될지 판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받아야 할지 여기를 받아야 할지 여기를 받아야 할지 이 세 군데의 약점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이게 타협이 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받는다면 뭐 지나가는 길에 이제 이런 데 한 번은 따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따내는 게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는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협이 이제 여기 따내고 흙이 내려서서 받고 마지막 살고 하나, 둘, 뭐 재차 백이 따내면 이제 이 패 공방이 좀 어려워지고요. 다섯, 백이 이쪽 부분에 나가서 이 두 점 잡는 쪽을 선택하면 국면이 좀 정리가 되면서 후반 승부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국면 흐름으로 봐서는 미세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지석 구단의 이 모습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형세가 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수가 뭐가 최선일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좀 거기서 곤란한 표정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켜둡니다. 지켰는데 이제 좌측을 좀 더 중시해서 지켰기 때문에 여기 받는 것과는 크게 연관 없이 지금 가일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수법으로 견디겠다는 거죠. 여기에 두는 것은 여기를 건너붙이는 반격으로 견디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쳐서 자체로 공격을 들어가는 수법이 있긴 한데 이건 또 이제 여기 붙이는 게 선수라면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이 한 점이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럼 백은 이 직접적인 공격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다섯, 직접 공격은 어렵고 뭐 이런 데 갖다 붙이는 수라던가 이런 게 아니면 부분적인 공격은 좀 어려운데요. 근데 또 시간이 없는데 이런 수 선택하기에는 지금 모험이잖아요. 뭐 받아만 준다면야 환상적으로 흙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딱 돌려치기는 모양이 나와서요. 이거는 흙이 다 잡히는 결과가 될 텐데 뭐 흙이 일단 여기 받아주지 않고 돌파해서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이 수는 네, 안 되는 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이 이쪽 부근에 뭔가를 노리지 못하면 김지석 구단의 이렇게 받는 응수는 정확합니다. 우측보다는 좌측을 중시했고 그럼에도 이쪽 부근에 아무런 수법이 없다면 마지막 여기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흙이 타게 성공을 했습니다. 셋, 넷, 자, 그렇다면 백도 좀 무언가를 얻어내야겠고요. 네. 지금 뭐 예견된 수이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바로 손이 나왔는데요. 백의 약점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흙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부근에 돌을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백돌이 온다면 여기 젖히는 수가 아까랑은 좀 달라지죠. 원래 이 수에 대해서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찝어가는 수에 대해서 흙이 견디고 있었던 것은 이쪽만 놓고 보면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어서 끊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쪽 붙이는 이 백돌의 연결고리를 끊으러 가는 반격으로 방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돌이 여기에 있는 순간에는 이쪽의 뒷맛도 다릅니다. 하지만 먼저 성공을 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쪽을 지키겠다는 게 지금 김지석 구단의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창호 구단. 참았고요. 근데 지금 저수가 지금 이창호 구단의 저 제스처로 봐서는 이런 겁니다. 여기 당장 반격은 안 되더라도 이쪽 부분에 돌에 기대면서 좀 자연스럽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를 보다가 이런 수는 사실 1분 안에 확신을 갖고 착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작전이 되다 보니까 8, 9 하는 순간에 손이 이제 후퇴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돌을 놓는 손길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김지석 구단 기세에 약간 눌렸어요. 지금 여기 한 방 당한 것은 근거로 봐서도 모양으로 봐서도 아픕니다. 다음에 이런 데를 갔을 때 백돌 전체가 좀 미생으로 중앙에 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바둑은 시종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잽 하나에 또 승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거기 붙인 수는 좀 연결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를 뒀을 때에는 이쪽 부분으로 끊으러 왔을 때 이게 좀 불안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와 이쪽 부분을 맛보기로 해서 지금 여기 찝는 수는 있고 여기 끊을 때 이쪽으로 끊고 나서 이쪽을 끊거나 아니면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간다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쪽 부분으로 흙이 응수를 가했을 때 여기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끊어진다고 김지석 구단은 판단한 겁니다. 흙이 끊어지고 백은 다 연결이 돼서 흙이 잡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지켰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우상기 한 점을 따내면서 흑에게 응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 내려서고
뭐 당장 이교환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붙였으니까 여기가 또 맛이 고약하죠. 그럼 백이 이제 이쪽 부분을 받고 이어서 받을 수 있다면 꽤 기분이 좋겠어요. 집은 꽤 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공격하고 백도를 살리러 가고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흑이 기분이 좋고 여기서는 백이 꽤 큰 집을 얻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은 일선에 내려서는 수는 좀 아껴두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뒷맛이 좀 불안하다고 본다면 호구를 쳐서 받을 테고 아니면 이제 꽉 이어서 받을 겁니다. 당장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받아두고 싶어요. 네, 집으로는 그렇죠. 약간 고약한 곳이 있긴 있나요? 아, 호구로 받네요. 네. 찝는 게 약간 뒷맛이 나쁘긴 하네요. 자,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냥 언뜻 빠르게 계산하면서 집으로는 일단 백이 많고요. 빠르게 계산하면서 판단을 해보았을 때 근데 흑이 뭔가 느낌으로는 백을 찔러갈 곳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해 넣고 하변의 발전성을 본다면 바둑은 미세할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역시 기분 좋은 자리 선택을 했고요. 자, 간간히 이세돌 구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옆에서는 아직도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우선 실리면에서는 백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백으로서도 좀 무난하게 정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백집이 지금 한 53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흑이 이제 하변을 제외하고 한 34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 38, 40, 50, 52, 54, 55. 2선까지 났을 때 흑집이 55입니다. 그러면 52대 55라면 확실히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못 살아있는 백도를 괴롭히고 있는 흑의 입장과 여기서는 공방이 끝이 나면 흑이 선수를 뽑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끝내기 수순에 대한 계산을 넣는다면 바둑은 뭔가 미세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평범하게 타협이 되면 그건 이창호 구단이 우세하고요. 집으로 부족한 김지석 구단이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처럼요. 네, 지금도 뭔가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저 세대에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통째로 수중에 넣으려는 거고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그게 싫다면 먼저 여기를 잇는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 있고 싶어요. 그러면 잇고 쌍립 서고 이렇게 연결은 되는데 진짜 잘못했다간 전체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그전에는 여기 패가 백의 입장에서 성가신 패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흑이 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패가 약간 이창호 구단에게 희망의 등불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변했어요. 아래쪽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백 쪽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약간 괴롭힘 당할 여지는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창호 구단 쪽이 조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농심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창우 구단입니다. 자, 후배 김지석 구단을 맞아서 자, 지금까지 팽팽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일단 그냥 타협으로 된다면 뭐 여기 서고 나서 지금 공격 들어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게 백이 이쪽 패도 있고 근데 이쪽 패는 여차하면 뭐 김지석 구단이 이런 대학수 교환으로 방비하고 잡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다음에 붙여서 이 흑돌 전체를 끊으러 가는 것을 보거든요. 여기 찔러서 받기에는 있고 이렇게 돌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이런 데 교환하고 이렇게 둘 때 어차피 잡으러 가는 그림은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백이 먼저 둬서 한 집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있고 여기 이게 득일지 이걸 두고 찌를 때 느는 게 득일지 이런 건 약간 애매한데요. 좀 뒷맛을 고려하면 평범하게 날일자라고 본다면 이런 데 붙이고 뭐 살긴 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하지만 김지석 구단이 이 변화에 자신이 없다면 한방 승부 만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괴롭힘을 당한 거긴 한데요. 이 정도면 백이 괴로운 건가요? 네, 결국 뭐 이렇게 살아야 되면 좀 괴로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흑이 여기를 두고 치받을 때 꼬부려서 결국 이제 이런 정도로 형태가 정돈이 되면요. 마지막 이 부분은 뭐 아까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당했네요. 5, 6, 7 그럼 정말 미세한 승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 자, 길게 갑니다. 미세할 것 같아요. 자, 그 변화가 미세하다면 백으로서도 조금만 더 좀 예쁘게 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예쁘게 살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한 집을 확보하는 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보단 좋은데요. 이런 데 두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쪽 부분이 이제 옥집이 되면서 한 집이 안 나고 이제는 여기 한 집이 안 나는 순간 대마가 좀 더 휘청휘청합니다. 물론 뭐 이런 데 선수에서 살 수는 있지만 반대로 흙이 이런 데 건드릴 때 좀 불안함이 있어서요. 지금 이장호 구단이 여기 민 게 빨리 결정을 지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선수로 정말 확실하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네요. 넘어간다면 그때는 확실한 선수가 되나요? 넘어간다면 확실한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뭐 여차하면 먼저 젖혀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실하게 이쪽 부분을 좀 결정을 짓고 싶은 이창호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 반대로 김지석 구단은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수익기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6, 여기를 두고 8 아예 안 두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안 두고도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저는 이제 젖혔을 때 수익기였는데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둘 때 이렇게 끊어서 사는 형태로 만든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실전에 이제 여기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흑이 여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혀서 흑도를 살린다면 원래는 백이 여기를 둘 때 흑이 받아야 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이런 게 떠오르게 되죠. 이 장면에서 흑은 넘어가지 않고 여기 찔러서 백도를 다 잡으러 가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흑이 이쪽 돌은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살아있고 흑이 먼저 여기로 잡으러 간다면 전체 백돌이 못 살아있고 이 패가 되니까요.
이 바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지석 구단의 시선이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자, 판 전체를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아마 이 빠르게 좀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이 그래도 이 수를 줄 때는 흙이 그렇게 약간 손해를 보면서 잡으러 오는 거에 대한 마지막 하나, 약간의 그 숨구멍을 튀어놨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여기를 선수해서 중앙에 패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덟,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네 지금 그렇게 가는데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흑도를 살리기 위해서 흙이 이렇게 끊는 교환을 해야 되고 그 순간 이미 여기를 통해서 이 약점을 노리는 건 사라집니다. 끊어잡고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패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의 대만은 이제 좀 위험해서는 탈출을 했네요. 여기 둔 수 자체는 한 수 놀았지만 집으로 득을 보고 그 과정에서 중앙에 패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흙이 잡으러 올 수 없다라는 게 이창호 구단의 계산입니다. 자, 흑이 결국 잡으러 올 수 없다면 다시 개가를 맞춰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느낌에는 오히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둬서 흙을 잘 부추긴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게 좀 부추기면서 집으로 득보고 그럼에도 백돌이 잡히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지석 구단이 좀 더 애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김지석 구단의 화면이 가려졌었는데요. 아마도 이세돌 구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정말 잡으러 가는 흐름 나올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내 칼 빼 들었어요. 여기 패가 남아있는데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만큼 형세가 좀 여의치 않다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두면서 받아달라고 했고 받아줬다면 그냥 무난한 끝내기 승부로 갔을 텐데 여길 받지 않으려고 건드리는 과정에서 집으로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긴 여기대로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지석 구단이 칼을 빼들었고요. 그렇다면 여기 패가 좀 변수가 되고 일단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에 대한 자체 사화를 보면요. 흙이 여기를 잇고 백은 이런 식으로까지는 공격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흙이 여기 자체의 삶을 확보하려는 그 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여기를 두면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흑돌은 안전합니다. 다섯. 자, 막아갔습니다. 이건 막판에 엄청나게 판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저렇게 괴로워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5대5 승부 같거든요.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이 갑자기 좀 떨리는 승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싸움이 흙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백돌 전체에 대해서 이 패 공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 어려운 승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호승 4단과 또 이세돌 9단의 바둑도 정말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바둑 이해 못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막판에 엄청난 변수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은 팩감을 네. 사용을 해야겠죠. 다섯, 여섯. 네, 일단 백감 사용했고요. 혹시 약간 아까운 팩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먼 훗날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 하고 싶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팩감이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를 흙이 두고 흙이 안에서는 살아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대신에 백이 여기 교환을 안 했으면 백이 마늘모가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받고 백이 여기를 살고 연결하고 이렇게 사는 자세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자세가 되겠죠. 이런 자세가 됐을 때 백이 마늘모를 두고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둘 때 이제 못 받는 형태예요. 받으면 잡히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전제 조건은 백이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만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이 팩감으로 인해서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당장의 중앙 쪽 패를 좀 중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이렇게까지 교환을 했다는 건 그냥 지금 여기 일단 막아보려는 생각인가요? 지금 여기 막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환했는데 여기 안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잡으러 올지 한번 물어보는 의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잡으러 온다면 더 손해를 봐야 하니까요. 네. 자, 그것까지도 물어보려는 걸까요? 지금의 이 김지석 구단의 공격이 어디까지의 진심인지 만약 여기를 막는다면 다음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잡으러 갔던 건지 아니면 겁만 주려는 생각이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았습니다. 네, 물어봅니다. 손은 빨리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 그래프는 흙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어디까지의 진심입니까? 네. 일단은 아직은 모릅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살고 여기를 허용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두어야겠고요. 네. 백도 여기를 받아야겠고요. 근데 흙이 잡으러 가면 좀 떨리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를 두고 계속 잡으러 가려면 이제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갈 수조차 있어야 되는데 형태가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 흑돌 사활 전체도 걸리는, 지금 여기가 선수이니까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흑돌 전체가 걸리는, 그리고 이 백돌 사활 전체가 걸리는 패를 중앙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잡으러 갑니다. 그렇다면 백이 패를 따내고요. 흙은 이걸 굴복한 다음에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흙이 여기를 백이 따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요. 여기를 살고, 그러니까 네. 흙은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고 이 패를 이어가는 게 하나가 방법이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따낼 때 여기까지 뒤로 잇고 나서 백으로 하여금 여기를 잡으러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서 자충 채우고 좀 더 서로 떨리는 패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백이 다른 곳에 패감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진행시켜도 네. 그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어가죠. 저 패가 그 흑도 위험 부담은 생기지만 패를 하는 모양은 훨씬 좋습니다. 저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약간 흙이 좋은 싸움 같고요. 이창호 구단이 약간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여기 막은 수가 집으로 좀 득을 보고자 했던 것인데 끊어서 돌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안형이 달라졌죠.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패와는 여기 흑돌이 있고 패냐 없고 패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앙 쪽 패를 흙이 따냈을 때 그 강도가 다르니까 백이 팩감 사용했을 때
그 응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09단 위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 그래프는 5대 5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00의 위기일까요? 네, 100이 위기입니다. 여섯, 일곱. 지금 여기를 끊지 않은 것과 여기 단수 팩감을 너무 서둘러서 결행을 시킨 것 두 가지가 좀 변수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었을 때도 지금 여기 단수가 악수가 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나가고 나서 단수 치면 있는 자세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백이 여기에 마늘모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둘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네. 결국 말을 하네요. 지금 여기와 여기 두 번의 미스로 지금 싸움은 제가 볼 때는 김지석 구단이 좋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반전을 이창호 구단이 꾀해야 한다면 팩감 공작입니다. 지금 백이 이 대마를 안에선 살릴 수가 없고 결국 이 흑돌 공격을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서 지금 거기가 돼요? 이 수가 성립한다면 이 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된다면 이 편이 좋습니다. 네.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이창호 구단이 단수 쳐서 두는 거는 그냥 100%안 된다고 보고 일단 비틀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를 단수 쳐서 이을 때 흙이 따내고 이렇게 패를 들어가면 그러고 나서 이제 자체 팩감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요. 따냈을 때 흙은 해소하면서 여기가 전부 안정적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면서 패를 해소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두 번 연타로 여기 피해를 만회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셋,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이창호 구단이 비틀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창호 구단의 비튼 수에 대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건 서로 수익이 좀 충돌이 되는데요. 자, 김지석 구단이 물러섰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두면 어떻게 되죠? 살았나요? 이거 두면 흙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나서 한 집이 나고요. 백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끼워서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따내고 찝을 때 이렇게 젖혀서 단수 치고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쪽 흑돌이 이 백을 수상전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거기 둘 때 어떤 공격을 보고 있죠? 자, 백의 안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끼어가는 수 한 수뿐입니다. 아니면 좌측에서 가만히 연결하는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고 잡으러 가도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떨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젖히면 여전히 여기 단수가 선수입니다. 이거 백돌 살아간 것 같습니다. 백이 우중앙 쪽 젖혀갈 때 흙이 다시 끼우면 안 될까요? 셋, 이쪽을요. 다섯, 다시 한번 보죠. 여섯. 지금 이렇게 공격이 되고 일단 실전 살려줬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 단수가 선수인 상황에서 지금 김지석 구단 여기 착각했어요. 모양 착각했습니다. 여기 젖힐 때 이렇게 끊어가면 네. 이제 아래쪽으로 끊고 나서 이렇게 이었을 때 좀 이 변화가 궁금하긴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면은 글쎄요. 이 변화도 있었네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실전에는 좀 착각을 한 건가요? 일단 이 선택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확신이 없어서 이 선택을 하지 못했고요. 돌이켜보면 이제 김지석 구단이 후회가 될 수는 이 수로 여기를 찝었다면 먹여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분명 이창호 구단이 좋은 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양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패임 좀 있기 때문에 따내고 나서 여기를 잇고 연타라고 했으면은 흑승이 유력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결국 그냥 패를 안 하기 위해서 김지석 구단이 여길 뒀다가 그것이 안 통하니까 이거는 네 갑자기 좀 흙이 좀 허무해졌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에게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괴로워하죠. 지금 김지석 구단이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이유가요. 애초부터 타협을 할 생각이었다면 이수로는 당연히 여길 호구 쳐서 살았겠죠. 근데 여기를 둘 때는 어차피 이쪽 승부니까 패감도 최대한 없애고 하려고 이제 여기를 뒀는데 결과적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갈 생각이었다가 양보했으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백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좀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둘, 일단 백이 정말 엄청나게 잘 됐는데요. 다섯, 네, 그쪽 부분 선수 활용을 하고 안에서 살면 네, 지금 돌을 걷어버렸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망해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를 결국 못했잖아요. 혹시 잡으러 가는 변화 좀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 잡으러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게 이쪽 분에 이제 끼우는 데까지 갔을 때 그 수익기였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승부가 나버려서. 자, 이창호 구단은 그렇네요. 이창호 단이 지금 말을 한 게 있네요. 여기가 한 칸을 뛰면 네. 단수 치고 이렇게 잡으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아까 형태에서 이쪽 자충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흙의 형태가 이렇게 잡으러 가는 형태였으니까 이건 아예 통하지가 않네요.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자충이 된다면 잡히지 않습니다. 이창호 구단 완벽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돌이켜보면 김지석 구단이 이수로 여기 호구 치거나 여기 찝어서 패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두질 못했고요. 막판은 김지석 구단답지 않은 수익기 착오가 나왔습니다. 너무 그 팽팽했던 승부치고는 막판에 좀 허무하게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 착오로 끝이 났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 시간에 쫓기면서도 완벽한 변화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김지석 구단이 마지막 순간 좀 실착을 범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이바둑의 승차은 이창호 구단이 여기 둔수입니다. 이 수가 100% 되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수를 뒀을 때도 흙이 찝어서 패하면 좀 더 어렵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김지석 구단이 생각 못했던 부분으로 좀 더 좋은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실수가 나오면서 갑자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자, 두기사는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네요. 자, 지난해 국내 선발전 김지석 구단은 5라운드에서 이 박영훈 구단에게 패해 탈락을 했는데요. 자, 이번 대회에서는 4라운드에서 또 이창호 구단에게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자, 백불계승입니다. 이창호 구단 이 어려웠던 바둑 결국 가져갑니다. 김지석 구단이 정말 마지막 순간 괴로워했거든요. 네, 지금 얼굴에 붉게 달아올라 있고 그 막판에 된다라고 분명 생각하고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익기 착오를 일으키면서 패했기 때문에 좀 귀도 약간 붉어진 상황입니다. 이창호 구단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정말 마지막에는 좀 허무하게 승패가 갈렸어요. 네, 약간 막판이 허무한 이유가 중반부터 엄청난 수익기 싸움을 펼쳤지만 시종일관 팽팽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막판에 좀 미세하게 가는 순간에 김지석 구단이 칼을 빼들면서 그리고 아주 정밀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흙이 승기를 잡나 싶은 찰나였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이창호 구단에게 의외의 반격을 당하면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그 사고의 회로가 약간 엉키기 시작했고 김지석 구단의 막판에 약간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면서 갑자기 승부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마지막 순간 좀 제대로 응징을 했더라도 네. 이창훈 구단은 완벽하게 또 수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잡으러 가기 전에 이제 패를 내고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그 공격이 통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 진행을 결행하지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김지석 구단의 오늘 바둑의 패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판의 대결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이창훈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이 양신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앞서 양희가 또 존재했죠.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를 양시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요. 네. 원래 그 양자 붙이면 양이가 원조이거든요. 중국에서 양이라고 하고 나서 이창훈 구단을 대이 그리고 이세돌 구단을 소이라고 해서 네.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전설적인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가져간 하루입니다. 자, 이창훈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바로 내일 이어지는 국내 선발전 5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